자, 이런 식으로 저축, 공부, 투자, 그리고 절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뇌를 인위적으로 속여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책들인데, 이 책들의 내용에서 저축과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소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런 뇌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요. 그 결과 우리는 과소비를 하게 되고 자극된 욕구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소비나 과시를 좋아해요. 남들보다 좋은 걸 가지고 남들보다 더 멋진 차를 타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길 원하죠. 자, 여기서 남들이란 내 또래 집단,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기들, 이 정도 수준의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죠. 결국 SNS에 자랑하는 것도 내 지인들, 친구나 직장 동기, 이 정도 수준에서 자랑을 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건 아니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지인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죠. 자, 이때 좋아요를 받게 되면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변혁계에 작용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돼요. 혹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명품이나 해외여행, 오마카세 먹은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원래 도파민은 뇌 전두엽에 먼저 작용을 하고 운동신경에 작용을 하고 마지막에 변혁계에 쾌감을 주게 돼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전두엽에 작용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파민이 신체 운동신경에 작용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사냥을 하게 되고 사냥한 결과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도파민이 최종적으로 변혁계에 쾌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최근에 SNS나 비디오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신체적 활동 없이 즉각적인 변혁계 도파민을 공급함으로써 쾌감을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인터넷 게임, 유튜브, SNS에 중독이 되게 되죠. 근데 이 쾌감의 자극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변혁계에 작용하게 되면 무뎌져요. 무뎌지다 못해 나중엔 고통스럽게 바뀌기도 하죠. 게임이 질리기도 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5번 연속으로 보면 고통스럽죠. 뇌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더 큰 소비를 하게 돼요. 이런 걸 SNS의 명품이나 해외여행, 오마카세 이런 걸로 자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비싼 걸 자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쾌감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비참함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도망치려고 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게임 혹은 밤새 술을 마시게 되죠. 결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문제는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 공부를 하게 되면 뇌에 보상을 못 해줘요. 저축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투자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기까지 한 5년은 걸려요. 간혹 통장 잔고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로 뇌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재능러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말 수많은 소비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 공부만 하니 뇌에 쾌감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우울장애, 조현증, ADHD 관련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게임만 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해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SNS를 끊을 순 없죠. SNS에 누군가 올리는 여행 사진, 명품 사진, 아니면 오마카세, 노는 사진 등을 보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걸 뇌를 속여가지고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인체의 가장 정상적인 시스템, 도파민이 전두엽에 작용해서 어떤 걸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다시 도파민이 신체 운동신경에 작용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인 결과물에 따라 변혁계에 쾌감을 주는 이 시스템을 비슷하게 구현하면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려면 저축을 하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죠. 이 요구에 대해서는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저축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면 돼요.
뜬금없이 갑자기 달리기냐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이 아비투스란 책에서 다룬 내용인데 슈퍼 리치 중에서 젊을 때 기록 스포츠, 마라톤이나 조정 같은 기록 스포츠를 했던 사람이 절반에 가까워요. 기록 스포츠에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나타낸다고는 하는데, 자, 이 내용, 슈퍼 리치의 절반 이상은 기록 스포츠를 했고, 기록 스포츠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이제 뇌 속에 집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저축과 투자 공부와 투자, 그리고 기록 스포츠, 달리기라는 한 틀로 묶어서 같은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인식하면 돼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변혁계에 쾌감을 줄 수가 없죠. 이때 쾌감을 인위적으로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시간 동안 달리고 와서 찬물에 샤워를 하면 돼요. 두 번째, 1시간 동안 달릴 때 자기 체력을 최대한 많이 쓰세요. 체력을 많이 쓴다는 건 근육이 일부 파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파열될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라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마약이 나오죠. 이 마약이 뇌에 작용을 해요. 자, 여기에 더해 SNS상 나의 자존감과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1시간 동안 얼마를 뛰었는지 인스타에다 인증을 매일같이 하고, 그리고 뛰다 보면 어느 순간 10km를 1시간 안에 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10km를 몇 분 안에 뛰었는지 계속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필라테스나 헬스장 가서 5분만 인증하는 것보다 기록이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관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10km를 50분 때 뛰기 시작하면은 남들이 와, 체력 좋다, 어떻게 그렇게 뛰냐라고 관심을 표하면서 인정욕과 과시욕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죠.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돼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뇌 인지 능력이 강화되고 인지 능력과 관련된 뇌 용량이 커진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인증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1달러도 안 들어왔죠. 0.5달러.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05달러를 받기도 했죠. 그럼 처음에는 주변에서 무시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2, 3년 지나면 100달러 단위가 넘어가고 나중에 400달러, 500달러 단위도 넘어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관심이 생기고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인정욕과 과시욕을 동시에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에 5년 정도면 순자산 1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억을 SNS에 공개하면서 인증을 해버리면 그 전까지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명품을 사는 사람,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과 위치가 한 번에 역전이 돼요. 주변에 이제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되고, 이때 느끼는 쾌감으로 인해서 돈을 모으는데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공부를 하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찬물에 샤워를 하면은 이 기본적인 도파민의 작용 원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는 충분한 도파민 활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말에 넷플릭스, 유튜브, 뭐 게임 등을 하면서 약간 쾌감을 더 느끼고, 평일에는 공부와 운동과 찬물 샤워를 통해서 뇌를 속여가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보통 저축하면서 느끼는 우울증을 다 극복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